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8과 2 한국인의 사상 과제 1 읽고 말하기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54쪽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옛 이야기입니다.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고구려, 신라, 백제 등의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한국의 삼국시대를 말하는 거죠. 4세기에서 7세기경에 한반도를 3분에서 지배하던 때를 말합니다.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중국은 당나라 때에 해당이 되죠. 자, 결국에는 신라가 삼국을 모두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때 백제의 마지막 명장, 계백장군과 신라의 화랑, 관창의 이야기가 참 유명하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달락의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달락에서는 백제의 장군, 계백장군과 신라의 화랑이었던 관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백장군이 나당 연합군에 맞서는 출정 명령을 받은 후에 자신의 가족을 죽였다고 했어요. 자, 나당 연합군이라고 하면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한 군대를 말합니다. 계백장군이 자신의 가족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미 나라의 위태로움을 알고 살아서 욕을 보는 것이 죽어서 편안함만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에는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라는 각오를 자신의 가족을 직접 죽임으로써 밝히고 전쟁터에 나간 거죠. 이러한 충신과 각오로 대적한 결과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했죠? 네, 신라와 당나라의 군대는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자, 그래 보니까 70만의 신라군이라고 했죠? 자, 백제군은 고작 5천만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대군사들과 대적해서 백제군이 죽기 살기로 싸웠기 때문에 적은 병사 수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자, 계속해서 가단락인데요. 자, 이번에는 신라 측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백제 측에 계백장군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신라 측에는 화랑도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화랑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 신라 시대의 화랑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인재들로 차출된 문무를 겸비한 군대를 말합니다. 자, 화랑도 정신을 우리 세속오계라고 합니다. 주로 불교 사상에 기인한 정신이에요. 자, 이 화랑도의 세속오계 중 임전무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임전무퇴 한자어인데요. 어떤 의미 같으세요? 전투에 임함에 있어서는 절대 물러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은 후퇴는 없고 계속 전진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용맹함에 대한 항목입니다. 자, 이러한 정신을 보여준 한 화랑의 이름 바로 관창이죠. 자, 신라군의 어린 화랑 관창이 보여준 화랑도의 정신, 바로 임전무퇴 되겠습니다. 관창은 백제군에 2번이나 붙잡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붙잡혔을 때는 계백장군이 그의 용맹함을 높이 사서 한 번은 풀어줬다고 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잡혔을 때는 어쩔 수 없죠. 목을 베어서 신라로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관창의 죽음으로 관창이 보여준 임전무퇴의 사상으로 인해 신라군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됐죠?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은 어린 관창의 모습에 신라군이 흥분하여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워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자, 가달락, 백제의 계백장군, 신라의 관창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나달락입니다. 자, 나달락은 조선의 명장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지금 화면 보시는 이 부분에서는 조선 명장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해 나오고 있죠? 자, 이 업적 정리해보면요. 네, 첫 번째 이 부분입니다. 자, 타고난 무애와 충성심으로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장군에게 업적은 전쟁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만큼 대단한 업적은 없죠. 자, 두 번째는요. 임진왜란, 일본이 한국에 쳐들어왔을 때죠. 조선 중기시대를 말합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자, 거북선을 발명하여 거북선으로 바다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자, 굉장한 명장입니다. 현대시대까지도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분이죠. 자, 다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곳,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전사하다라고 표현하죠. 자,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곳은 어디라고 했죠? 네, 노량 앞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사 전 장군의 명령과 그 의도는 무엇이었죠? 네, 전사 직전에 총탄을 맞고 쓰러지면서 장군이 한 명령은 방패로 장군을 가리고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죠. 전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그 결과 노량 앞바다 전투의 결과는 역시 승리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죠. 네,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초연함을 보여준 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읽기 후에 질문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1번. 두 이야기의 공통된 주제는 무엇입니까? 두 이야기 중 나온 사람은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사람이죠. 그리고 다 애국심이 굉장하죠. 자, 애국충정한 장군들의 애국심으로 주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가의 내용에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여러분 살펴봐 주시고 몇 번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네, 4번. 관창은 임전무퇴 정신을 지켜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다 전사하였다. 자, 이게 맞는 내용이죠. 관창이 보여준 임전무퇴 정신.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1번. 백제군은 신라군보다 수가 더 많아 전쟁에서 유리하였다. 아니죠? 신라군은 수적으로는 70만, 백제군이 5천만, 신라군은 백제군보다 수가 더 많죠? 자, 2번. 계백장군은 신라의 용감한 장군으로서 관창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아니죠. 계백장군은 관창과 싸우다 전사하진 않았죠. 네, 결국에는 신라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백장군이 관창의 목을 베어 신라군에 돌려보낸 일화, 우리 같이 살펴봤었죠? 3번.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웠다. 자, 의자왕이 백제의 마지막 왕인 건 맞고요. 계백장군에게 출정 명령을 내려서 계백장군이 싸우러 나갔지 의자왕이 직접 싸우러 나가진 않았죠. 계속해서 3번입니다. 3번. 나의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같이 골라보겠습니다. 1번. 이순신은 충성으로 가득 찬 일기를 계속 써왔다. 네, 맞죠.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쓴 일기는 충성으로 가득 차 있다. 2번. 이순신은 조선시대의 위대한 장군으로 지금도 존경받고 있다. 네,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이순신의 부상으로 참전하지 못한 노량전투는
크게 패하였다. 아니죠. 이순신 장군이 부상을 당하고 결국엔 전사하게 됐지만 그의 죽음을 알지 못한 전사들은 역시나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뒀다고 했죠. 4번. 이순신은 거북선을 만들어 바다에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네,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죠. 자, 4번 말하기 연습입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위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더 길어서 굉장히 명장들이 시대별로 많죠. 중국의 유명한 소설, 삼국지만 봐도 그 안에 등장하는 실존했던 명장들도 엄청나고요.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은 어떤 장수를 좋아하세요? 자, 여러분 각자 좋아하는 장군들, 존경하는 장군들이 있겠지만요. 자, 저는 이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명나라 장군 척계광 장군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자, 어떤 활약을 보여주신 분인가요? 네, 굉장히 이분도 나라를 위해, 평생을 거의 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분이죠. 특히나, 네, 왜구들. 자, 일본 해적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일본에 왜구들이 쳐들어왔을 때, 네, 척계광 장군이 왜구 퇴치에 굉장한 공을 많이 세우셨죠. 거의 일평생을, 네,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또 그 나라에 사는 인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생을 몸바치신 분입니다. 왜구토벌에 일생을 몸바치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 뭐 있으세요? 일단 명나라 때 장수이다 알고 있을 거고요. 거의 30년 동안 명나라를 위해 싸우고 결국 왜구를 물리쳐 남동해안 지역을 평정했다. 자, 그리고 또 이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자, 여러분 척가군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척가군 한자 어휘고요. 군대의 이름을 말합니다. 자, 명나라 때 농민들과 병사들 4천으로 조직된 척가군, 네, 바로 척계광 장군이 육성한 군대입니다. 왜구가 자주 쳐들어왔다라는 역사적 상황은 나라 안에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척계광 장군이 이를 보고서 특히나 명나라 군대의 전투력을 보고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대로는 백성들을 지킬 수 없겠다 생각하면서 만든 군대가 바로 척가군입니다. 이후 장군은 척가군을 이끌고 많은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왜구를 토벌하는 데 앞장섰죠. 자, 척가군을 이끌고 네, 왜구가 굉장히 기승을 많이 부렸던 절강 일대와 복건 일대의 왜구를 격파하는 데 힘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척장군의 유명한 전투는 1563년에 선유 전투를 꼽죠. 자, 이미 왜구가 선유 지역을 포위하다시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전투였습니다. 결코 척가군의 유리한 전투가 아니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용맹함으로 척가군의 사기를 복돋고 그리고 또 척계광 장군의 전략으로 선유의 왜구들과 다른 왜구들과의 연계를 차단 후에 공격을 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선유 대첩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죠. 자, 척장군의 용맹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 위주로 정리해서 말하기 연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대적 배경과 척장군에 대한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 언제죠? 네, 명나라 때죠. 자, 명나라 때 주로 상황이 어땠었죠? 척장군이 활약하기 전에요. 네, 일본 해적인 왜구가 자주 기승을 부렸죠. 자, 일본 해적인 왜구가 자주 기승을 부리다. 자, 이 일본 왜구들이요, 주로 기승을 부린 부분,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다. 자, 이런 시대가 바로 명나라 시대였습니다. 자, 이 문장으로 명나라 꾸며주고요. 자, 그 다음에 척계광 장군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장군 척계광이
자, 30년 동안 명나라를 위해 싸우고 결국 왜구를 물리쳐 남동해안 지역을 평정했다. 라고 소개해 볼게요. 자, 이 정도로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명나라 때 일본해적인 왜구가 자주 기승을 부리며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던 시대, 명나라 장군 척계광은 30년 동안 명나라를 위해 싸우고 결국 왜구를 물리쳐 남동해안 지역을 평정했다. 이번엔 척계광 장군이 육성한 척가군에 대한 설명들 만들어서 말해볼게요. 자, 먼저 배경 설명하겠습니다. 척계광 장군이 조정의 명을 받고 절강전선으로 갔습니다. 자, 그때 군사들을 봤어요. 자, 군사들 병사들로 바꿔서 말해볼게요. 자, 병사들은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자, 싸움판에 나서면은 전투에 임하다로 우리 배웠던 문법 전투에 임하다 하고 는둥 마는둥 연결시켜서 말해보겠습니다. 는둥 마는둥 앞에 있는 행동, 앞에 있는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병사라고 하면 열심히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열심히 싸워야 하는데 병사들 상태가 너무 엉망이어서 싸움판에서 전투에 임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자, 임하는 둥 마는 둥 뒷부분에요. 붙여볼게요. 강조해줘야겠죠? 이런 상황들. 벌벌 떨기만 하다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척사군의 배경 말해보겠습니다. 척계광이 조정의 명을 받고 절강전선으로 갔을 때 병사들은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싸움판에 나서면 전투에 임하는 둥 마는 둥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척계광 장군이 병영을 새로 세우고 군사를 재정비하여 훈련하는데 전력을 쏟은 거죠. 그렇게 해서 농민과 병사 4천으로 조직된 척가군을 정비했다 소개해 볼게요. 그 후 척계광 장군은 병영을 새로 세우고 군사를 재정비하여 훈련하는데 전력을 쏟으며 농민과 병사 4천으로 조직된 척가군을 정비했습니다. 이후 이 척가군을 이끌면서 왜구를 격파했죠. 왜구를 격파하는데 힘쓰다로 소개해 볼게요. 주로 절강과 복건 일대의 왜구죠. 자, 이후 척가군을 이끌고 절강 일대와 복건 일대의 왜구를 격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자, 이번엔 선유대첩 소개해 보겠습니다. 1563년 11월이죠. 자, 1563년 11월. 자, 2만여 명의 왜구가 선유를 포위, 공격했을 때 사태가 날로 위급해지던 때에도 척계광 장군의 기지로 선유의 왜구들과 다른 왜구들과의 연계를 차단하여 공격한 선유대첩은 장군의 용맹함을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자, 이렇게 명나라의 장군 척계광 장군에 대한 소개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장군이 있다면은 한번 소개하는 말하기 연습 스스로 진행해 보셔도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인의 사상 중에서 삼국시대의 백제의 장군 계백, 그리고 신라의 화랑 관창, 그리고 조선의 명장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한국인의 사상 중에 애국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 과제 2에서요. 결론 쓰기, 우리 본론까지는 이제 모두 연습을 했죠? 결론 쓰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